네, 안녕하세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에너지 연계 사례와 시사점 강의를 맡게 된 도시건축 일의 이형희라고 합니다. 저희 도시재생 콘텐츠 학교 거의 마지막 시간에 그 강의를 맡게 됐고요. 지금 저희가 아까 전에 추소영 소장님께서 그 사례로 설명하신 수유 1동 사례 지역에서 그때 아까 이제 뒷부분을 남겨두셨죠.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에너지 컨텐츠에 대한 에너지 현황에 대한 조사를 하고 진단까지 내렸는데 어떻게 그 계획에 반영됐을까라는 어떤 질문을 던져주시면서, 그리고 또 주민분들께서 여기 시청자분들, 강의 듣는 수강생분들께서도 그런 질문을 던져주시면서 앞 강의가 마쳤는데요. 저희는 그 뒤를 이어가지고 그러면은 수일동에서 활성화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었는가에 대해 일단 저희가 그 파트를 맡게 됐습니다. 제목은 도시재생의 에너지 끼얹기라고 했는데, 요거 자료는 저희 한번 그 자료집에서 보내드린 자료에서 다른 자료들을 좀 더 추가시켰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수유일동에서 도시재생 사례, 수유일동에서 에너지 사업을 연계한 사례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에너지라는 컨텐츠를 좀 더 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얹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자료집에 보내드린 내용들은 보통 1부에 들어가 있고요. 2부, 3부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계획에 에너지 컨텐츠를 잘 얹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붙여서 했으니까 자료집만 보시지 마시고 화면을 좀 집중해 주시면서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금 이 컨텐츠 학교의 전 과정을 다 보지는 못하고 이제 커리큘럼만 보고 강의를 구성하려고 했을 때 구성이 이렇게 됐더라고요. 이제 첫 번째는 주택에서의 에너지 효율화, 그리고 마을에서 재생에너지 생산, 그리고 기후 위기와 에너지 소비 절감. 보통 이제 개인적인 수준에서나 혹은 마을 에너지 컨텐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런 이런 에너지 콘텐츠가 좀 더 계속 필요하다는 어떤 강조, 그리고 좀 인식을 하기 위한 어떤 강의였다면은 4주차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도시재생 콘텐츠 학교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도시재생 사업에 에너지 콘텐츠를 좀 더 실현시킬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에너지 컨텐츠 발굴을 위한 이제 도시 진단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활성화 사업에 에너지 사업을 반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제 하게 되는 차례가 된 거죠. 그런데 일단 강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까에 대해서 저는 학 과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강의 요청서에 써진 어떻게 강의를 구성했으면 좋겠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수유일동에서 진행한 활성화 계획의 컨텐츠 반영 사례, 그리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설계자로서 에너지 분야를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주민들 공동체 코디들이 어떤 점을 좀 유의하면 좋을까, 이런 걸 좀 설명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설명을 보고 좀 주저한 점이 있는데요. 왜 그랬냐면은 사실 수일동 사업계획서를 최종적으로 나온 사업계획서를 보면 에너지 사업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좀 끼어 있긴 한데요, 없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수일동에서 에너지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건 계획팀이 한 거는 전혀 없고요. 아까 전에 이제 수청 소장님처럼 별도의 에너지 자립마을 기반 구축 사업을 통해서 에너지 진단을 진짜 꼼꼼히 하셨고, 그 다음에 수일동에 아주 마이크로한 단위의 이러한 사업을 하면 에너지 절감 효과가 날 것이다, 그리고 에너지 부하가 줄어들 것이다 라는 아이디어를 내신 부분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센터에 저희 훌륭하신 코디님들이 주민분들 같이 이끌다는 말은 좀 그렇죠. 주민분들과 함께 같이 이제 사업을 챙기시면서 거의 모범적인 사례를 만드셨는데요. 저희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걸 저희가 해도 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은 오히려 이런 저희가 계획이 이런데 관여를 하지 못하고 큰 힘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또 오히려 반면교사 삼아서 어떤 것들을 또
유의해야 되는지, 좀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지 한번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또 그 강의 자료를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1부는 기획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왜 한 것도 없냐? 일단 먼저 간단하게 수요일동을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개요 간단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은 자료집에 있는 것들이 4페이지로 되어 있는 자료인데 그냥 한 페이지에 다 넣었어요. 그냥 하나씩 그냥 강조해서 보면은 일단은 지금 북한산 서측에 동측에 최고고도 지구로 묶여 있는 강북구의 가장 서측에 있는 지역이고요. 좋게 보면은 북한산과 바로 연접해서 자연 환경이 좋지만 안 좋게 보면은 여기에는 이제 결과적으로 한 뭐 7, 8층 이상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재건축이 안 되고 계속 이러한 상태로서 주택을 알아서 고쳐서 살아가야 되다 보니 주변에 이런 뉴타운이나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조금씩 우리 동네가 낙후되어 감을 보시고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그런 동네였습니다. 아무튼 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수요일동뿐만 아니라 서울의 소위 말하는 재생지역의 지역은 다 비슷할 거예요. 그냥 주택 환경이 노후되고 기반 생활 SOC들이 좀 많이 부족한 편이고, 근데 의외로 경로당은 뭐 경로당 그렇게 적은 지역은 잘 없더라고요. 경로당 적당히 있고, 또 여기에 뭐 도서관이 있다고 돼 있는데 이런 도서관들은 주민센터 주변에 있으면 주민센터 3, 4층에 다 하나씩 있는 그런 작은 도서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좀 주민들이 휴식과 편의를 요구하는 어떤 그런 편의시설급이 되는 생활 SOC는 많이 부족하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뭐 주택이 많이 노후화되고 이 부분도 사실 서울이 모든 지역이 다 유사하지만 인구가 줄어드는데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청년 인구는 줄어들고 공시상가도 많아지고, 다만 아까도 말했지만 좋게 보면 좋은 거 나쁘게 보면 나쁜 북한산이 바로 옆에 있고, 그다음에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강북구나 도봉구 같은 경우나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 서울시는 이 지역에 재생 역량을 집중시켜 가지고 강북구만 해도 수유일동 바로 북쪽에 인수동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 있고 남쪽에도 조강경 관리 사업 하는 지역이 3군데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이제 재생 역량이 집중되어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수유일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은 이렇게 수립되었는데요. 좀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여기서 빨간색으로 저희가 표시한 이 사업들이 에너지에 관련된, 그러니까 에너지 컨텐츠와 관련된 아이디어들을 조금이라도 녹여낸 사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업 제목을 보시면은 에너지라는 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죠. 뭐 그런 이유는 좀 뒤에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다시요. 일단은 그러면은 그래도 끼 얹으려고 했었어요. 그러면 언제 끼 얹으려고 했었냐라고 했다면은 요거 그 작은 그림 들어가니까 좀 헷갈려서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제가 안에 세부적으로 안 들어가고 4페이지 모아져 있는 페이지로만 보겠습니다. 어차피 보셔도 다 봤던 그림일 거예요.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먼저 희망지나 후보지를 통해서 주민들을 발굴하고 주민 역량 강화를 한 다음에 그 중에 정말 필요한 지역은 도시재생위를 통해 가지고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을 하고, 선정되자마자 원래 활성화 지역의 재생 사업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한 1년 동안 합니다. 그러면은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 사업이 결정되고요. 그 사업을 한 3, 4년 동안 시행하게 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희망지를 하고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이 됐어. 그리고 그 다음에 계획 수립을 바로 하진 않더라도 최소한 센터가 만들어져서 주민들하고 같이 역량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지역에 어떤 콘텐츠를 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희망지 때 못내 찾았던 주민들도 좀 찾아보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유일동은 반년 넘게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반년 넘게 공백 기간이 있으니까 뭐 희망지 하셨던 분들은 갑자기 뭐 심심하시잖아요. 그리고 뭐 말이 심심하다는 거고 할 게 없잖아요. 그리고 사업의 연속성도 떨어집니다. 동력도 떨어지고 그런 관심이 떨어지면. 그렇기 때문에 서울 그때 광역센터 중심으로 해서 광역센터가 어느 정도 섭외를 하고 서울시에서도 그때는 도시재생 본부였으니까 도시재생 본부가 아니라 기후본부에서 도시재생 사업지에 한번 이런 거 해보자라고 했던 게 에너지 자립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주인분들께서 딱 한 6개월에서 9개월 동안 할 게 없었다는 말은 좀 너무 좀 그렇긴 하지만 좀 쉽게 말하자면은 별로 할 게 없었을 시기에 요거를 알게 되고 했더니 어느 정도 흥미가 있고 재미가 있어서 되게 적극적으로 추진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은 에너지 자립마을이 잘 시행이 안 돼서 사실상 이 사업이 거의 뭐 없어질 위기라고 했는데 수일동은 뭐 꽤 프로그램들을 많이 잘 진행돼서 얼마 되진 않지만 한 3천만 원이라도 다른 지역보다 더 추가 사업비를 받아낼 정도로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획 수립 프로세스 때 아예 저희 초반에 분과 모임을 만들 때 에너지 분과를 처음부터 만들어 내놓고 시작을 했죠. 덕분에 저희 워크숍이나 혹은 뭐 다른 어떤 주민 의견 수렴을 할 때 에너지 사업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다른 사업에도 에너지 절감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어떤 아이디어들을 늘 계속 내주시는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 정도로 어느 정도 컨텐츠를 개발할 만한 어떤 역량이 될 만한 지역이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희가 아니라 우리 수일동 지역의 저희 계획수립팀뿐만 아니라 주민분들 그리고 센터의 활동가분들 그리고 우리 센터장님 그리고 지역에 있는 다른 어떤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강북구청의 아주 적극적이었던 주무관님들 그리고 팀장님 해서 주민의견 수렴 설문조사하고 의제 발굴해서 했는데 그 중에서도 아까 추 소장님 하셨던 건축 에너지 진단조사도 했고 그 다음에 분과며 의제 모임 할 때 아예 에너지 분과를 따로 빼내서 의제 모임도 진행했습니다. 근데 뭐 아까 추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에너지 진단조사는 사실상 계획이 다 끝난 다음에 한 거라서 이거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 사실상 이 결과는 추후에 저희가 좀 써먹자고 좀 다른 식으로 약간의 여유 예산을 좀 잡아놓는 형식으로 갔고 그 다음에 분과별 의제 모임 때 나왔던 내용들 위주로 에너지 사업들을 좀 개발했는데 그림이 좀 작죠? 한번 키워볼게요. 여기서 보면은 편의시설을 할 때 저희가 좀 짜투리 공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짜투리 공간에 주민 간단한 쉽게 보면 파고라 벤치 같은 거를 만들자는 계획을 했는데 거기에 만들 때 에너지 컨셉을 잡아서 뭐 파고라를 지붕을 씌우는 벤치라면은 그건 태양광 전지판을 넣는다든지 그리고 뭐 그 예전에 저희 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에너지 축제 같은 거 하면은 꼭 자전거 달려가지고 불 켜는 어떤 그런 놀이 기구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기구들 같은 거 놓고 오고 가면서 이런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주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그런 아이디어들도 내고 그 다음에 주민 공동 이용 시설 할 때 꼭 지능형 그리고 에너지 효율 1등 최우수 등급 특급이었나요? 최우수 등급 아무튼 지금 제도가 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가장 좋은 등급의 건축물로 짓자. 그리고 사실 이 앞에 또 몇 개 더 있었어요. 뭐 그 주민센터나 지역에 있는 공공시설에 태양광 전지판을 다 깔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에너지 자립마을을 할 때 에너지 협동조합의 어떤 수익 모델로 삼자. 그런데 뭐 안 된 이유는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에너지 자립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주민 조직들을 만들자. 그래서 에너지 수익 모델도 찾고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획 수립 때 주민분들의 의견을 얻고 반영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은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보던 그런 다이어그램이죠. 그냥 뭐 이러이러해서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를 친환경 에너지 사업 확대로 하고 그래서 분과 모임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사업을 좀 개발했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공공시설의 에너지 절약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새로 생기는 뭐 가로등은 무조건 그 위에 아무튼 요런 거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좀 빠르다 보니까 버벅거리는데요. 이런 거 그리고 주민공동이용시설은 꼭 에너지 제로하우스로 하고 에너지 전문가를 양성하고 에너지 축제를 제안하는데 요게 한 대로 묶여지면은 뭐 에너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에너지 사업을 주로 하는 주민 마을 기업 같은 걸로 발전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최초 계획을 삼았습니다. 근데 왜 못 기현졌다라고 말하면은 계획 수립 프로세스들이 이렇게 생각보다 뭐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냥 처음에
희망지 선정하고 그다음에 도시재생 지역 선정돼서 그때부터 으다다하게 해요. 그냥 센터도 개소하고 주민 설명회도 뭐 한두 차례 하고 갑자기는 아니지만 이제 뭐 워크숍을 해가지고 사업을 개발해야 된다면서 뭐 한 두세 달 동안 매주 모여서 저녁에 이야기하고 그렇게 괴롭히는데 그런 거 하면 다 끝날 줄 알았더니 또 한 번 더 하래요. 이제 이거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좀 더 심한 모임을 가져해서 한 두세 달 더 해요. 뭐 그런 걸 또 했어요. 그걸 거의 1년 동안 하니까 뭐 이건 수유의 특별한 사례인데요. 국토부에서 좀 사업비 좀 더 얹어줄 수 있대요. 그래서 한 번 더 사업비를 얻는 거를 신청은 아니고 저희 공모를 했더니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계획 기간을 거의 1년 동안 잡았던 이거 끝나면 원래는 서울시에 우리 계획 만들었으니까 한번 심의해서 한번 봐주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국토부 사업이 선정됨으로써 한 1년 동안 더 국토부의 심의를 받는 과정을 또 1년 동안 더 밟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지금은 국토부 과정 밟아도 1년 정도 더 길어지진 않고 한 3, 4개월 더 길어지니까 뭐 수유 때 특별한 케이스였던 거고요. 아무튼 주민분들이 한 이때쯤부터 에너지 노래를 부르셨는데 죄송한데 혹시 물 마실 거 제가 목이 약해서 코로나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튼 노래 부르는데 한 2년 동안 사실 사업 고시가 안 났죠. 2년 동안 사업 고시를 안 났는데 그 중간중간에 감사합니다. 그 중간중간에 사업을 조금씩 바꾸는 계기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행정협의회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자문하는 게 있고 지금은 시구소통협의회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시위원회에서 자문을 하고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라는 걸 하고 뭐 이것저것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계획을 틀어놓는 과정들이 한 작아도 3번, 많으면 7번 정도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크게 수요 에너지 세이빙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런 아까 에너지 협동조합이라는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집수리 지원할 때도 꼭 이런 것들을 좀 특별한 개념으로 집어넣고 했었는데 수요 에너지 세이빙 프로젝트가 어떻게 뭐 이런 다양한 걸 하려고 했어요. 에너지 자리 그 전에 그 희망지 끝나고 계획 수립하기 직전에 주민분들께서 시작하셨던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에 활동 과정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사업들을 저희가 좀 발굴은 아니고 사실 있는 거 주워 담았죠. 주민분들이 많이 컨텐츠를 많이 개발해 주셨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 빨간색으로 된 부분 있잖아요. 다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나마 살려 남은 거는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 요것만 남았어요. 뭐 안 된 이유는 뭐 잘 보이시나요?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뭐 예를 들어서 제 컴퓨터가 아니니까 AMI 이런 거 하면은 아무래도 그 실시간으로 우리가 에너지 쓰는 게 볼 수 있으니까 나중에는 종합적인 빅데이터에 대해서 먼저 컨트롤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뭐 이건 애초에 한전 사업이고 그 다음에 가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스 검침원 분들 일자리 문제 때문에 잘 보급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런 게 있고 주택 에너지 절약 지원 같은 경우에는 뭐 효용성이 문제돼서 좀 하지 말자. 빗물마을 조성 사업은 연계 사업인데 왜 여기서 하냐? 그 다음에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는 우리 동네 공공시설 다 노후돼서 이런 거 한 대 얹어도 구조적인 문제가 되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문제야 돼. 뭐 이런 것들. 나중에는 그래도 가로등에 이런 것 좀 해주세요 했더니 여기 주무관님들 보시면 좀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강북구는 안 된다 했어요. 근데 저 은평구 사는데 은평구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네마다 다 달라요 이런 건.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제대로 끼얹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잠시만요. 아유, 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에너지 컨텐츠를 좀 끼얹으려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 싶었는데 잘 못 끼얹었던 거는 계획 수립팀의 문제도 있고요. 아무래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이라는 게
서울시에서도 이게 이 두 번째예요. 두 번째. 2차 시범, 처음에 시범 사업이라고 해서 3+5하고 그 다음 5개, 6개 지역을 두 번째로 하는 거다 보니까 많은 계획팀들도 시행착오가 없지 않아 있었고, 그 다음에 근데 그것과 별개로 그냥 그것도 있는데 사실상 약간 구조적인 문제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는 말씀을 못 드렸던 건 아니고요. 한국만 끝까지 들어봐야 되니까 오히려 지금 오히려 에너지 컨텐츠 학교랑 좀 상관없는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오히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라는 도구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저희가 경험적으로 이게 다 맞는 답은 아니지만 저희 회사에서 했던 맥락상 이런 것들은 좀 알고 가면은 특히나 센터의 활동가분들은 계획 수립 용역사들을 좀 괴롭힐 수 있는 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일단 이거 한번 전제를 깔고 갈게요. 도시재생 콘텐츠 학교 에너지학과예요. 우리는 이미 필요한 콘텐츠는 이미 설정됐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무슨 사업을 발굴할까,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한가는 사실 계획 수립에서 별로 크게 저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않았다기보다는 수요의 활격이 좋았어요. 그냥 주임원들께서 먼저 그런 콘텐츠를 먼저 제안해 주시고 그걸 저희는 어떻게 얻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혹시나 행여나 가끔씩 새롭게 이제 사업 시작하는 지역에 가면은 요거부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계획 수립한 팀은 사업 해줄 수도 있어요. 그냥 되게 능력 좋은 계획가가 있으면은 그 사람은 A부터 G까지 다 해본 사람이라서 어떻게 하면 사업 발굴하고 어떻게 하면 실현 가능하고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정도 분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계획 수립 쪽에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에 보다는 이건 괜찮은 거야? 타당해? 마우스는 이거는 저 그래픽입니다. 이걸 보세요. 이건 실행해?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타당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거 하고 싶은데 이제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계획에서 다듬어주는, 그리고 한번 검토해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계획이라는 거고, 그래서 좀 문장이 안 이어질 수 있지만 계획은 무엇을 받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무엇을 실현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라는 어떤 전제 하에서 뒤에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타당한지 실현 가능한지를 좀 따져보는 게 계획이다. 그래서 좀 어려운 말이 아니라 제가 문장을 썼던 걸 말로 하다 보니까 좀 말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은 정부가 혹은 구청장이 이거 준다, 이 지역에 100억 원 줘요, 이런 시혜성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제도로서 어떻게 써먹게 하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있으면은 이거는 돈 받아내는 어떤 계기가 아닌 거예요. 계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계기라고 생각하면은 딴 건 다 어그러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쓸 수 있을까? 계획을 잘 세웠다는 것은 얼마만큼 우리가 어차피 돈은 있으니까 돈을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데 쓸 수 있을까? 쓰는 어떤 도구로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계획을 잘하는 건지, 계획의 역할이 어떤 건지 좀 말씀드리고, 왠지 또 다른 강의를 하나 하는 것 같은데 인트로가 좀 웃기네요. 그리고 좀 한계가 있어요. 도시재생이 제도로서 있는 한계가 있고, 또 제도에서의 도시재생 한계도 있는데 일단 주임의 세계라는 게 있죠, 세상에. 그러니까 그런 데서 뭐 이런 한계가 있으니까 요거 세 개 좀 간단하게, 좀 제 시간이 충분한지 모르겠지만 좀 설명하겠습니다. 계획 역할. 제가 보통 저희 따른 활동가 분들하고 얘기하면은 계획은 많이 해봤자 35고 실행이 최소 65 이상은 돼야 된다라는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계획의 역할이라는 것은 이게 되게 2차원적인 건 아니에요. 남대로 한 3, 4차원적인 건데 어느 정도 계획의 기간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 밀도 있는 계획의 질도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실행하냐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은 사실은 실행을 위한 것이지, 실행이 계획 수립팀 그 용역비 따내려고 그냥 실행 안 될 계획 만들면은 욕 먹잖아요. 뭐 그런 데 많긴 하던데, 아무튼 그런 게 그러니까 계획의 역할은 35인데 왜 35 설정했냐면은 한 이 정도는 돼야 실행력을 좀 담보할 수 있겠다라는 그냥 직관적인 감이에요. 어느 정도 원래 7대 3이라 하려 했는데
잘하는 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는 잘하는 팀이 아닙니다. 저희는 한 25 정도 되고 잘하는 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하는 팀 한 35 정도? 45, 65, 75 바라면요. 그렇게 하는 재생지역의 센터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은 도둑놈이에요. 그러니까 35 정도로 설정을 해주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만큼 나의 역할은 65 정도 해야 된다. 특히 사무국장님들을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냥 농담처럼 하는 말입니다. 자, 좀 이제 실행이 중요하다는 말은 제가 이 사진이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원래 두 가지가 있었는데 영어로 읽어보실 분은 영어로 읽어보시고 이제 한글로 읽어보세요. 이거 어린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이거 훌리필드 귀 뜯어먹은 마이클 타이기스턴이라는 아주 핵주먹 핵펀치라고 유명한 복서입니다. 근데 이 아저씨가 이런 말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합하기 전에 계획 다 가지고 있지. 근데 한번 맞고 시작해봐. 다 잊어먹을걸? 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문서가 있기 때문에 주둥이를 쳐맞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냥 아무튼 계획이라는 게 그 실행에 비해서 중요도가 떨어진다기보다는 실행에 더 힘을 줘야 되는 이유는 계획은 어쨌든 계획까지라는 거예요. 뭐 제일 좋은 건 계획한 사람이 실행하면 좋죠. 근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우리 집안일 아니잖아요. 우리 뭐 저녁 창거리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분업이 할 수밖에 없고 그럼 계획팀은 실행하기 전에 떠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실행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럼에도 계획은 중요합니다. 우리 장 보러 갈 때도 이렇게 체크하고 사면은 영수증이 알뜰하게 되는데 갑자기 저기 이마트 갔는데 일렉트로닉 특정한 마트 말하지 말고 아무튼 L모 마트 갔는데 거기에 요즘에 H마트들 다 붙어 있잖아요. 옆에서 이거 가격 싸게 나왔는데 하면 갑자기 막 혹해져요. 그냥 원래 그저께 그 아무튼 뭐 보다가 클릭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는데 다음날 장 보러 갔다가 훅 사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이라게 필요한 거는 이렇게 즉흥적인 것들을 최대한 지향하자. 그리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뭐 우리가 뭐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한 적으면 100억 뭐 많으면 250억까지 지금 나와 있는 그 제도상에서 보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계획적인 어떤 플랜을 짜기 위해서 내가 실행을 어떻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계획이 필요한 거고 또 하나는 이거는 계획 전에 기획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좀 다이어그램을 잘못 그렸네요. 이거 웨딩 플래너가 이렇게 안내해 주는 겁니다. 근데 웨딩 플래너가 그 짝을 찾아주지는 않죠. 웨딩 플래너가 누구 만나세요 하진 않잖아요. 오히려 웨딩 플래너는 짝을 찾고 결혼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나의 결혼식을 좀 더 잘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계획이 하는 일은 아까도 말했지만 좀 약간 중원부원하는 변이 있지만 계획이 하는 일은 컨텐츠를 발굴하는 일 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요구하면은 되게 요상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주인분들이나 혹은 활동가분들 아니면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하고자 하는 것이 좀 더 아주 명확하진 않지만 좀은 있어야지 계획이 좀 더 잘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웨딩 플래너는 짝을 찾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런데 이제 계획가들이 그러면 왜 필요해? 야 콘텐츠도 안 찾아주고 그 다음에 실행이 더 중요하다는데 그래서 계획가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추장님 오셔서 말씀하셨지만 추장님 건축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갑자기 돈이 좀 어느 정도 여유돈이 생겼어. 근데 단독주택을 살고 싶은데 에너지 효율이 좀 주택을 살고 싶어. 근데 내 용어를 알아요? 그 한 2, 3년 동안 교보문고 가서 무슨 전원주택 집짓기 이런 거 봐도 사실 잘 몰라요. 블로그 잘 해놓은 사람 봐도 막상 내가 실제로 그 시공하면서 눈탱이 맞아봐야 집 지을 때 이런 게 문제구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전문가들은 그 비전문가들이, 그러니까 비전문가란 말은 그 분야에서의 비전문가예요. 주민들은 일상의 전문가지만 그 분야에서 비전문가들이 어떤 특정한 내가 하고 싶어하는 다른 분야의 무엇을 하기 위해서 생각은 있는데 그게 그들의 언어로 해석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추상적인데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 정보가 별로 없어서. 근데 전문가들은 거기에 정보 풀에 직접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전문가가 왜 전문가겠어요? 그냥 일상 언어를 전문가 언어로 같이 이제 번역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미용실, 이거 미용실인데요. 손님이 원하시는 머리가 이런 건가요? 저런 건가요? 근데 제가 원빈도 아닌데 원빈처럼 이렇게 싹 해달라고 말을 못한, 그렇게 말하면은 이 양반 또 손님 그건 아니고 뭐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하면은 서로 웃으면서 머리를 깎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문가 역할이라는 것이 35의 역할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컨텐츠 발굴도 하면 좋겠지만 그리고 실행도 하면 좋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활동가라기보다는 주민분들, 여기 이제 사업이 절실히 원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것, 필요하다고 한 것을 어떻게 하면 실행으로 넘길 수 있도록 하는가, 그런 것들이 계획에 잘 포함되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획의 단계도 생각해야 되고 실행 이후의 단계도 생각해야 되니까 계획의 역할은 사실은 35보다 더 줄어듭니다. 저는 이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그 4년 동안의 기간을 얘기한 거고요. 사실은 그 희망지 기획부터 아니 그냥 그냥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죽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의 기획을 보면 계획은 아주 작은 부분이다. 하지만 핵심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많이 볶아 먹어야 된다라는 거고, 요거는 자료가 제공되는, 제가 이거는 오면서 자료를 한 번 더 정리한 건데요. 다시 자료가 제공되면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읽어드리긴 그렇고 그냥 적정하게, 너무 길어도 짧아도 안 된다. 그렇다고 뭐 허술하게 할 필요 없고, 허술하게 하는 건 아니고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은 더 이제 무너질 가능성은 없고요. 그다음에 머릿속으로 구상하는 계획은 뭐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냥 이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실행에 염두에 둔 계획 2, 실행, 이거는 오히려 더 필요해요. 그냥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계획할 때 보면 뭐 이게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아요 했는데 다들 안 해봤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뭐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잘 따져야 되는데, 요 뒤에 똑같이 얘기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계획을 할 때도 완벽해지려는 건 지향해야 되지만 그 원칙과 기준이 꼭 필요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계획에서. 왜냐하면 뒤에 가서 저희 뭐 다른 지역 이런 게 있어요. 갑자기 활성화 계획 사진을 찍어서 뭘 보내줘. 왜 했더니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거 엄밀하게 정해놓으면 힘들 것 같아서 그걸 안 정해놨으니까 이게 아니요. 아무튼 이게 누가 마음대로 한다고, 발주를 마음대로 올린다고, 이거 차라리 꼼꼼하게 정해놨으면은 이거 발주 이렇게 함부로 못했을 텐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칙과 기준이 필요한 부분은 뭐 구체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것은 계획 때문이 아니라 실행을 위해서 필요한 거고, 아까도 제가 뭐 비용사 이야기했지만 이질적인 언어를 서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좀 이런 거 잘 못해요. 엔지니어 쪽에 있는 분들은 거꾸로 저희 회사가 좀 특이한, 회사 홍보해서 그런데 저희 회사 특이한 회사인데요. 한 분은 투탑인데 한 분은 시민사회 쪽 출신이고 한 분은 엔지니어 쪽 출신이라서, 한 분은 뭐 너무 주민들을 위한 언어 위주로 쓰시고 한 분은 완전히 엔지니어적인 이야기를 쓰시는데, 덕분에 저희는 좀 잘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 좀 쌍스러운, 좀 약간의 그 제도적으로 쓸 수 없는 말들도 좀 잘 쓰고요. 그래서 오해도 많이 받았는데, 근데 뭐 전문가 계획에서 지들끼리 많은 소리 쓴다든지 아니면은 그러면은 좀 약간 풀어서 써달라. 영어 너무 쓰지 말고 너무 법적인 말 너무 쓰지 말고, 쓰더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거꾸로, 뭐 요즘에 법제처의 법 찾기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좀 알아들을 수 있는, 색인이 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5번째는 뭐 1번이랑 똑같은 이야기인데, 기획의 단계는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라면은 1부터 시작은 그렇고 한 4, 5? 아까도 추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차라리 에너지 진단 이런 거를 계획 오기 전에 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사실 저도 그래요. 뭐 하기 전 계획이 왜 이렇게 일찍 들어가지?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이 계획팀 오면은 좀 볶아 먹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아무래도 계획팀들은 이거 볼 사람이 없으니까 요건 크게 안 먹겠지만, 활동가 분들은 꼭 이거 한번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만약에 부르시면은 이거 알고 있으니까 굳이 안 볶아 먹어도 되고요. 아무튼 제도로서 저희 세상, 이거는 어려운 말인데 그냥 나중에 읽어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경력이 있으신 활동가 분들은 이런 게 잘 없는데, 이제 도시재생 파트에 들어오신 활동가 분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좀 헷갈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사회적 의제로서의 도시재생과 지금 국가 제도로서 나온 도시재생 특별법을 똑같이 보시거나 아니면 도시재생 특별법이 더 상위에 있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늘 나타나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도시재생 특별법에 의해서 내줬으니까.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가 있고, 아무튼 근데 그게 다는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역전할 수 있냐? 썸미라에서 역전은 못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단순해요. 제도는 단순하기 때문에 그 제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 그런 요령이 필요한데, 요 내용, 그런 내용을 제가 쉽게 못 풀었어서 좀 길게 쓴 거고요. 그러면 좀 단순하게 볼게요. 그럼 제도로서 도시재생은 뭔데? 하면은 쉽게 해서 메뉴판 던져주고 이 안에서 해, 이런 거예요. 저희 메뉴판이 있다고, 그때 이거는 저희가 그 국토부 뉴딜 들어갈 때 그때 가이드라인이 덜 만들어졌었어요. 그래서 이건 예산 집행 가능한 거야, 만 거야? 내가 한 달 있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뉴딜 가이드라인 딱 나왔는데 이거하고 표 한쪽 더 있어요. 할 거 진짜 없습니다. 뭐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이거 안 되는 걸 그러니까 너무 포지티브하게 한 거죠. 안 되는 거를 써놓은 게 아니라 되는 것만 써놨는데, 되는 게 한 23가지밖에 안 돼요. 그냥 굳이 손가락으로 따져보면 23가지도 제가 그냥 즉흥적으로 말한 건데, 요 맨 앞에 있는 부분 단원 이거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이거는 주민분들은 안 보셨겠지만 그 뉴딜 들어간 센터의 활동가 분들은 요 가이드라인을 어쩔 수 없이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요 단원 6개인가 8개밖에 안 돼요. 돈 이거밖에 못 줘. 더 타내려면은 우리가 기재부랑 싸워야 되는데, 아우 힘들어. 싫어. 그런데 그래도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 좀 더 개선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개량을 하는데, 개량하는 게 이거를 개선해야 방법이 아니라 이런 거 위주로 많이 개선해요. 그래서 뭐 요즘에 도시재생 특별법 개정됐다고 말하는 거 보면은 뭐 집수리 된다, 뭐 에너지 사업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거 안 해요. 뭐 이런데 더 대고밀도로 개발할 수 있는 도시재생 기법을 개발했는데 그것을 도시재생 특별법에 개정해 넣었다, 뭐 이런 것들. 이러면은 뭐 LH를 통해 가지고 사회주택 더 공급하겠다, 뭐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우리가 도시재생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소화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득이 되는 개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 한 개밖에 없느냐? 꼭 그건 아니고요. 근데 없지 않아 지역의 활동 및 생산 주체가 되기 위한 어떤 지원은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도 정확하게는 명시적으로 이렇게 돼 있지는 않는데, 뭐 소프트웨어 사업, 소위 말하는 소프트웨어 사업들의 어느 정도 유연성을 좀 발휘한다면은 뭐 마을관리협동조합 혹은 뭐 지역의 어떤 그 지역의 간단한 아무튼 밑에 이거 말할게요. 재생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역량 강화 사업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 재생 사업으로 어쨌든 간에 뭐 하드웨어 사업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한 지역의 뭐 정원 가꾸기 골목 정원 만들기, 이런 사업을 만들어내요. 그러면은 순서상은 이렇게 돼야 되죠. 역량 강화해서 말기업까지 만들어내게끔 해. 한 3년 동안 빡세게. 그래서 말기업 만들어냈어. 그래서 말기업이 사업형 씨앗이든 관령 씨앗이든 만들어진 말기업이 뭐 사업 분야가 뭐 골목 관리 이런 거야. 그러면은 재생 사업을 이 사람들한테 위탁 주면 되잖아요. 이거는 뭐 누구는 이거 인건비 주는 거야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되게 솔직하게 말해서 뭐 인건비 주는 거 맞아요라고 말을 했는데 되게 오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인건비 주는 걸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지역의 어떤 주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주체, 그러니까 법인격? 아무튼 공식적인 주체가 되면은 오히려 재생 사업으로 만들어낸 작은 사업들을 그러니까 당신들이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로 역량이 계속 키워지고 지역 역량 키워지고, 그다음에 지역에 쟤네들 재생하고 맨날 우리 동네 한 3만 명인데 한 100명 정도밖에 회원 명부 안 만들고 사실상 10명밖에 회의 안 하는 쟤네들끼리 지지고 볶아 먹더니 그래도 지역에 좀 득되는 거 하네? 뭐 이런 식으로 신뢰를 좀 바탕으로 하면은 지역의 공공사업 용역, 이를 따는 거 아니에요. 공원 같은 거 원래 그 공원 정원 관리 같은 거 하잖아요. 뭐 그런 것들도 위탁 대행할 수 있고 하는 쪽으로 좀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뭐 지역의 집수리라든지 뭐 아니면 지역의 간단한 뭐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같은 것들, 그리고 아까 추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저는 진짜 해보고 싶은 건데 그 천연가스를 이용한 ESS 사업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자체 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시킬 수는 있죠. 근데 정확하게 메뉴판에 없는 거예요. 메뉴판이 없지만 메뉴판에 있는 것들을 적당히 섞어 먹으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근데 여기서 살짝 문제가 있는 게 뒤에 이제 바로 뒤에 이어진 내용과 연결되는데, GM의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이게 또 다른 거니까 좀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지역의 재생 활동의 생산 주체로서 고유의 영역을 확보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예 없으면은 제가 이쪽도 안 만들고 애초에 강의 자료도 이런 식으로 안 만들었겠죠. 근데 이거는 서울형이든 UDL이든 다 할 수 있고요. 심지어 서울형 가이드라인에는 지역의 뭐 아무튼 소위 말하는 이렇게 재생 사업을 용역이나 위탁 줄 수 있게끔 하자라고, 사회적 경제 주체로 육성하게끔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걔네한테 밀어줘라는 문구가 한 문장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UDL보단 서울이 그래도 개념적으로는 좀 좋으니까 그렇게 말을 한 거고, 그게 저만 생각은 아니고 그런 식으로 좀 발전시키자라는 어떤 경향은 있으니까 너무 이상적인 생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좀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막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안 나오지? 잘렸네요. 아무튼 뭐 그 중요한 그림 아닙니다. 왜냐면은 코디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주바주 막 케바케 자치구마다 구마다 다르고요. 혹시 이거 뭐 그 서울시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뭐 보시는 분이 있나요? 뭐 시바이시 이런 거. 그러니까 다 달라요. 저 강북구에서는 그 뭐냐 표지병, 바닥에 박는 표지병 그거 좀 하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 그거 잘 고장 나고 그 다음에 이거 효과가 없고. 근데 저 사는 집 골목길에 다 박혀 있거든요. 저 집에 갈 때 너무 너무 화난 건 오바고, 아무튼 집에 가는 길 잃어버리지는 않아요. 근데 그 구마다 좀 다 분위기가 다르고, 그리고 구 안에서도 담당관분 한 명 바뀌었는데 확 바뀌고, 과장님 바뀌었는데 확 바뀌고, 뭐 팀장님 바뀌었는데 확 바뀌고, 그래서 다 다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처리해, 저런 사람들 저렇게 처리해, 이런 거를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좀 그래도 어떤 케바케지만 그래도 약간 그 활동가나 주민, 그러니까 현장에서 실행하는 사람들이 좀 주도권을 조금이라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하는 시점에 좀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 이거 말이 제가 문장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뭐 이거 그 녹화해서 올릴 테니까 천천히 읽어보시면은 됩니다. 이게 그 계획하는 시점에서 활동가들이 실행하기 위해서 계획가들한테 이런 거 좀 넣어줘라는 거. 근데 일단 전제는 이거예요. 사업의 시행자는 어쩔 수 없이 자치구입니다. 명시적으로 예를 사업의 시행자는 주민협의체와 자치구지만, 주민협의체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도 안 주어져요. 다 자치구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치구가 어떻게 집행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좀 중요해요. 그리고 센터가 자치구를 적당하게 잘 도와줄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줘야 돼요. 저는 뭐 수유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수유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지가 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유는 잘 되지만 딴 데 안 된다고 하면 좀 너무 뻔하게 드러나는 상황이라서 좀 그런데 수유 같은 부분에서는 센터의 분들이 사업의 진행을 일부분 맡아가지고 뭐 워크숍이라든지 주민 참여 같은 프로그램들 많이 도맡아서 하세요. 근데 다른 데는 저희 뭐 구에 약간 좀 적당한 수준에서의 좀 작은 뭐 이게 위탁한, 진짜 말 그대로 위탁 수준에서만 일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센터도 좀 적극적으로 역할을 맡을 수 있게끔 좀 구조적으로 짜야 되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어쩔 수 없이 갑을 관계는 정해져 있다. 근데 이거를 너무 명시적인 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갑은 맞다라는 정도, 인정하는 정도로 좀 갔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좀 세트화 시켰는데, 그러면 갑이 좀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사업을 세트화 잘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 제가 뒤에 예시가 뭐 이거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그냥 개념은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컨셉별로 묶었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 그냥 지역별로 묶었어요. 뭐 어떤 거는 사업 실제로 가져갈 부서가 어떤 뭐
도로관리과라서 도로관리과가 결과적으로 가져가야 될 사업끼리 묶었어요. 근데 구마다 이게 또 분위기가 좀 다른데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 어쨌든 간에 주임 한 명이서 다 하거든요. 많아봐야 1.5명이에요. 그러니까 주임 한 명이서 다 못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일을 어차피 이 표가 이렇게 카테고리가 정해졌으면 무슨 상관이에요. 어차피 결과가 우리 원하는 결과만 나오면 되지. 그러니까 사업을 구성하는 시점에서는 최대한 실행을 잘하기 위한 구조로 좀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너무 컨셉만 요구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실행 위주로만 짜면은 가끔씩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옛날에 장희동 같은 경우에는 건축가한테 앵커시설 다 맡겼더니 뭐 주민 의견 수렴했던 부분 다 날라가고 나중에는 주민들이 뭐 잘 못 쓴다. 저도 제대로 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후기를 들으니까 또 너무 또 사업을 편하게 하는 방식대로 넘기니까 또 그런 것도 그런 어떤 안 좋은 점도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잘 쓸 수 있게끔 패키지화 시켜야 되는데 꼭 컨셉별로 가지 않고 적당한 수준에서 이 화살표 잠깐 보이시죠? 이렇게 성격이 비슷한 것들, 실행 가능한 것들 위주로 좀 실행이 좀 용이한 수준으로 좀 재구성하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계획은 계획인데 액션 플랜이라는 거죠. 당연히 근데 이거 좀 말이 웃긴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은 도시재생 특별법에 의하면은 액션 플랜이에요. 위상상. 그런데 이게 단위 사업들이 여기에 뭉쳐져 있다 보니까 실제로 사업을 실행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기본 계획 수준이에요. 기본 구상 수준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수유가 그랬는데 아무튼 원래는 액션 플랜인데 액션 플랜이라고 말하기 민망한 수준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구체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구체화시켜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어떤 건 구체화시키지 않았더니 발주를 그냥 원래는 공모 발주를 해서 좀 좋은 팀을 좀 데려오고 싶은데 수의계약 몇 건 끊어가지고 발주시켜버리는 어떤 사태?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어쨌든 원칙과 기준들이 없으면 흔들리는 것들, 꼭 해야 되는 것들은 수량과 횟수도 정해놔야 된다는 거죠. 다 그럴 필요 없지만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것들. 그래서 저 이번 예를 들어서 이건 예시예요. 이거 실제로 했다는 건 아니고 노후주택 집수리 저희가 사업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접수를 하고 어떻게 1년 동안 연간 계획에 들어가고 거기서 골목길도 같이 만들었어요. 서울 가꿈주택을 많이 준용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방식을 만들고 근데 이렇게 그냥 다이어그램만 만들면은 누가 해요. 그래서 집행 내역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여기 어디냐? 집수리 선정위원회라는 그 장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집수리 선정위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1회차 때 자문위원은 누구누구를 그러니까 구성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연차별로는 몇 건 해야 되고 매 회차마다 해야 되는 해야 되는 어떤 건 이대로 하는 것도 오히려 더 오버할 수도 있지만 이런 걸 안 정해 놓으면은 집수리 선정위원회라는 이름만 만들어 놓고 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원래 사무행정비로 잡혀 있어 가지고 그냥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만큼 지역에 아는 건축 공공건축가 지역에 좀 구청 앞에 있는 건축사 불러서 그냥 자문 정도 컨설팅 정도 하는 수준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꼭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건 아니고 이거는 수유 케이스는 아닙니다. 그냥 수유란 이름이 안 붙어 있죠? 강북구청에 붙어 있네. 실제로 이게 이렇게 안 했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하려다가 이거는 실제로 이 사업 자체가 좀 안 돼가지고 이렇게 안 했는데 한다면은 이런 구체적인 액션 플랜도 필요하다. 근데 모든 걸 그렇게 다 할 필요 없지만 원칙과 기준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 꼭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들은 필요하니까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게 있어야 서로 잡음이 없죠. 활성화 계획 보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잡음이 없고. 요거는 그리고 이거는 액션 플랜이고 이거는 체크리스트 같은 건데요. 이거 다 보셨던 겁니다. 서울시에서 서울광역센터에서 한 앵커 시설 가이드 거기 보면은 이렇게 체크리스트로 언제는 뭐 해야 되고 이렇게 좀 체크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꼭 활성화 계획 본문 안에는 넣지는 않더라도 이제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왜냐하면 활동가분들 센터 코디분들도 6개월 안 하다 가신 분도 많고 이런데 최초에 계획했던 사람들, 최초에 계획에서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 다 안 남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오히려 이런 액션 플랜이 아니라면은 이런 식의 체크리스트도 괜찮은 방법이다. 저희도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힘들어서 못 만들었지만 아무튼 이런 건 좋다는 건 알고 있어요. 이런 거 주임의 세계를
주민들도 이거 좋아해요. 이게 오히려 이게 힘들어서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게 없으니까 그 자기들이 좀 더 약간 관성적으로 편한 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성화 계획 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꼼꼼히 채워 넣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냥 주임의 세계에서 에너지가 살아나는 법, 이런 진짜 에너지가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은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구체적으로 집어넣어야 된다. 근데 제가 여기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계획을 어느 정도 사업이 결정됐을 수준에서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이 이거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벌써부터 이런 거 다 해놓으면은 힘만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된다고 한 후에는 이제 주임의 세계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좋은 우리 지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예, 그래 결과적으로 마지막 3부. 제 경험, 이거는 1부와 2부를 좀 섞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경험적으로 도시재생 지역에서 어떤 에너지 사업을 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일단은 도시재생 사업과 에너지 사업을 약간 분리해서 볼게요. 도시재생 사업에서 주거지에서 도시재생 사업은 한 2가지 정도로 요약됩니다. 생활환경 개선을 하고 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것. 큰 복합 시설 만들어지고 이런 거 도시재생 사업이 있긴 한데요. 그거가 그 주민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도시재생 사업에서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것들은 큰 SOC가 아니라 오히려 생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지역을 가니까 진짜 거기에 목지점에 도로가 거기에만 딱 병목이 있어. 그냥 그것 좀 풀어준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지역은 되게 맹지로 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슬럼이 되고 있어. 뭐 그런 걸 풀어준다던가. 집수리나 이런 것들은 가공주택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 생활환경 개선이라는 건 오히려 그런 것들, 그런 생활환경 개선 사업이나, 아니면은 어차피 재생사업은 4년이나 5년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 재생활동을 할 수 있는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사업. 그래서 그러니까 공간으로 쓸 수 있는 앵커 시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실제로 법인격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뭐 협동조합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CRC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사업 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한다든지, 그런 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저는 감히 생각하는데요. 에너지 사업은 또 뭐가 있느냐고, 저도 이건 제가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보는 에너지 사업은 에너지 부하를 줄일 수 있는 사업이거나, 아니면은 에너지 자립, 말 그대로 이제 뭐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마이크로 그리드, 원래 서울이라는 단위에서는 좀 하기 힘든 거지만 아무튼 그런 단위 지역별로 에너지 자립을 할 수 있는 어떤 사업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한 주민들의 활동을 좀 촉진하는 홍보 사업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에너지 부하를 줄이는 사업은 환경 개선 사업과 좀 더 매칭이 되는 것 같고, 에너지 자립이랑 주민활동 촉진 사업은 아무튼 자립 기반 구축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저희가 그 일부의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에너지 자립마을 같은 프로그램 했던 것들은 이런 주민활동을 촉진하는 어떤 기능을 미리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는 아니라도 재생사업이 아니라도 다른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미리 시드가 돼서, 그러니까 계획수리팀 오기 전에 혹시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선정되고 좀 약간 뜨는 지역에 계신 활동가분들은 지금 뭐 빗물마을 사업이라든지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발굴할 만한 거 있으면은 좀 미리 좀 발굴해서 미리 시드가 될 수 있는 활동이 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다시 좀 표로 한번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은 이제 민간 지원 사업과 공공 사업이 있는데, 민간 지원 사업은 이렇게 직접 강사 불러서 교육해줘, 아니면 뭐 주민 공모 사업을 통해 가지고 뭐 많이는 못 줘, 1,000만 원까지는 돈 줘서 사업 발굴해봐, 뭐 이런 게 있고, 아니면은 간접 지원을 해가지고 뭐 센터도 지원 사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매개가 될 수 있는 그 활동가들을 붙여주는 거, 아니면 지역에 뭐 에너지 진단을 한 빡세게 해보자, 뭐 그런 식의 사업들, 아니면 이제 공공사업, 시설을 공원이 진짜 후졌어? 공원 다시 하자. 뭐가 좀 많이 노후됐어? 아니면 앵커 시설이 필요해?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아까 제가 정리했던 그 카테고리 한번 나눠 보면은 뭐 이런 사업들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도입 사업인데 보조금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는 뭐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도입 지원이라 해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태양광 전지판 붙여준 사업에 달아주는 제가 이게 말이 좀 너무 일상어에 가까워서 그런데 태양광 에너지 전지 보급 사업 같은 거, 그 플러스 집수리까지 하는데 집수리에서 뭐 에너지 부하를 줄일 수 있는 뭐 단열 보강이나 이런 거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재생 사업 안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간 지원 조직을 하는데 여기서 재생에너지 도입 지원을 하는 거랑 다르게 지역, 아까 우리 추 소장님이 하셨던 그런 모델처럼 이 지역에서도 국부적으로는 이 지역은 이런 모델이 필요해. 이 지역은 이런 모델이 필요해. 그런 식으로의 어떤 구체적인 사업 모델, 계량 모델, 그리고 매뉴얼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는 것 또 하나의 재생 사업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부합 낮추는 방법을 공공사업은 당연히 이거는 요즘에는 그냥 재생 사업에 들어가는 앵커 시설은 다 친환경 에너지 등급 최고 등급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최고 등급 맞으려니까 기준이 이상해가지고 어떻게 맞아야 되는지 몰라서 문제가 되지만 어쨌든 재생에너지 설비 꼭 도입하고요. 그다음에 만약 기존 시설이 뭐 성능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게 있으면은 수유처럼 이거 세우면은 구조 보강에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요. 이런 경우 아니면은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도입하자고 하고, 그다음에 지역에 이제 오픈 스페이스가 많으면 좀 좋잖아요. 네. 꼭 좋은 건 아니죠. 오픈 스페이스를 좀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녹지 그린 스페이스를 좀 확보하는 형식으로 좀 에너지 부하를 좀 낮추는 방식. 그리고 이제 저는 이거는 다들 생각하셨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좀 더 약간 저는 좀 더 약간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거는 중공공 영역, 그러니까 지역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주민들이나 혹은 지역의 어떤 그 사업 모델을 좀 발굴해서 에너지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 그리고 지역 기반으로 한 에너지 사업,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다세대 주택 옥상을 다 렌탈을 해.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다 태양광 전지판 올리는 사업을 해서 뭐 돈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면 ESS를 좀 재생 사업비를 통해 가지고 좀 도입을 했어. 그래서 이게 좀 수익 모델이 되게끔 해. 뭐 이런 식의 어떤 모델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 중공공 영역에서 개발된 에너지 자립을 위한 어떤 주민 영역, 그러니까 시민의 영역이 우리 이 재생 사업이 끝나더라도 이 재생에너지 도입 지원에 대한 부분을 계속 수행할 수 있을 거다. 구조적으로는 실제로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사실은 잘 몰라서, 그런데 구조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비어져 있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저희라기보다는 저는 사실 이것까지밖에 사실 생각을 더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에너지 자립을 위한 공공사업도 있을 거고, 에너지 부하를 낮추는데 뭔가 또 하나 더 있을 수도 있고, 에너지 자립을 낮추는데 직접 지원이 가능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오히려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오히려 뭐 그 건설교통부가 아니라 환경부에서 하는 뭐 에너지 사업 중에 뭐 이렇게 직접 지원하는 에너지 자립을 위한 직접 지원을 하는 뭐 그런 사업이 생겨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런 것들은 좀 더 우리 활동가나 계획가나 그리고 여기 있는 전문가들이 없으면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좀 만들 수 있으면 좀 발굴하고 그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한 부분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유에서는 에너지를 제대로 잘 못 끼얹었습니다. 그래서 잘 끼얹기 위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라는 도구가 어떻게 생겨먹은 도구고 어떻게 그 도구를 쓰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계획의 역할, 제대로서의 도시재생, 주의미의 세계 뭐 이런 얘기로 좀 농담 삼아 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뭐 특히나 이게 좀 페이지 구성을 하다 보니까 이게 원래 작은 페이지 한 페이지로 들어가야 되는데 좀 크게 들어갔네요. 뭐 아무튼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한 이런 사업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사업 구조를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걸로, 제가 수일동 사례를 통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뭐였죠 제목이? 아무튼 요령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는 마치겠고요. 이제 질의응답이 있으시면 바로 여기 어떤 지역 여기 참여하시는 분이
네, 참여하시는 분이 에너지 관련 의제로 이슈를 전에 만들지 못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사업 활성화 계획이 이제 생겼는데 거기에 에너지 분야 쪽 내용은 없다고 합니다. 나중에 예산적으로 추가를 할 수가 있나요? 예산을 더 추가하거나? 기술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고요. 근데 이론적으로 가능한 게 실현이 되려면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변경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변경을 한다는 것은 근데 변경을 해야 되는데 없던 사업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사업을 축소시키거나 폐지시켜야 되는데 축소시키거나 폐지시켜야 되는 상황이 여건이 만들어져야 되죠. 1차적으로. 그럼 변경을 안 하고서 에너지 사업을 추가로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에너지 사업을 변경되는 계기가 생겼는데 그때 내가 좀 밀고자 하는 에너지 사업을 좀 더 넣고 싶으면은 그 전 단계부터 이것을 좀 공론화하고 적극적으로 좀 제시를 해야죠. 나 혼자 하고 싶다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런 하나는 좀 수동적인 과정이죠. 그러니까 사업이 하나는 사실 말려야 되는 사업이 좀 잘 안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변경이 될 일이 없으니까. 근데 변경한다고 하면 변경이 된다라고 예측이 된다면은 그것을 변경을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자체적으로 의제를 먼저 던져 놓고 그것을 하기 위한 아까도 말했지만 꼭 재생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끌어와서 좀 해보고 이런 것들에 주인들이 관심이 많고 좀 더 해보고자 하는 어떤 의지들이 좀 더 만들어지고 소위 말하는 헤게모니를 잡는다면은 가능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은 제 말대로 그냥 순서대로 잘 되진 않을 거고요. 중간중간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계획 변경하는 조건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의 난관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좀 맥락들을 옆에서 좀 계획이 만들어져 계획대로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옆에서 좀 지켜보시면서 좀 요령을 터득하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답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저희가 다음에 이제 강의 설문을 받을 건데 질문을 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때 강사님한테 전달드리고 서면으로 받아가지고 공지를 하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질문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중물 사업으로 혹시 가져올 수 있냐고 에너지 사업을요? 질문도 있었네요. 제가 영어로 이름이 적혀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저희 지역 분이시네요. 마중물 사업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데 가져올 수 있다는 마중물 사업 근데 똑같은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마중물 사업이 재생 사업이에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의한 사업을 보통 마중물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중물 사업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제가 어떤 지역인지 아니까 지금은 절차상 지금 당장 변경하기는 어렵고 보통은 변경을 한 2년 정도 후에는 무조건 합니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늘 와요. 그리고 특별법에서는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지만 각종 가이드라인상 변경을 좀 유도하게끔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좀 우리가 이런 의제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살려보자. 그러니까 기간적으로는 한 1년 반 정도 좀 나름대로 좀 노력을 하시면은 의제화시키고 사업화시킬 수 있겠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에너지 사업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거기는 자원순환을 통해서 에너지 사업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기존에 있는 사업으로도 좀 유도리 있게 좀 지금 에너지 콘텐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요. 그거는 한번 다음에 얼굴 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뭐 추가 질문은 다음에